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이제 이론은 그 보엔이라는 사람의 가족 치료 이론입니다. 이 보엔은 이 가족의 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밀착됐다든지 융합됐다든지 분화됐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나누게 되죠. 그죠? 예, 아마 분화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론가일 거예요. 예, 우리의 이론들을 배울 때마다 이 이론을 만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는가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예, 분화를 말하고 있는 그 보에는요, 아마 이 분화를 말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자랐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예. 이 사람은 대가족의 장남이었어요. 예. 그 대가족, 저의 세대만 해도 형제가 5, 저는 5인데 적어도 셋 이상, 그렇죠? 둘 있는 집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핵가족이라기보다는 대가족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숫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 따로 살았다 하더라도 친척들이 오면 어때요? 와서 몇 달씩 살다 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이런 게 아주 많은 그런 잦은 그런 가족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족들을 조금은 경험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핵가족을 경험하다 못해서 이제는 단독가족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보엔도 대가족의 장남, 여러분 아시죠? 대가족의 장남, 여기 장남 며느리도 계실 텐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 가보니까 자기처럼 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을 느끼고 좀 그 속에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을 공부했고요.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이제 내담자들을 치료를 했겠죠. 정신분석 의사니까 아마 환자라고 불렀을 것이고 환자를 치료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이 정신분석하면서 정신분열증 환자들, 의사들은 정신분열 내담자들을 많이 보죠. 심각한 환자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들을 치료하면서 이 사람이 뭘 느끼게 됐냐면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정신분열증 내담자들은 그 엄마와의 관계가 좀 남다르다. 좀 다르네? 이런 느낌들. 뭔가 엄마와 좀 떨어져 있지 않고 애착이 굉장히 이렇게 관계 자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긴밀하다,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 내담자의 이런 부분과 엄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에서 이제 시작돼서 차츰 자기의 상담에 있어서, 자기의 치료에 있어서 그 어머니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가족들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점점 이분은 가족 치료적인 개념 속으로 이제 자기의 이론들을 확립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엔이 아마 자신이 그런 대가족 속에서 이런 서로의 얽힘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마 많이 가르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의 이제 이론의 이제 초점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 그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그죠? 인간이 여기 이 가족 치료에서 보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어쩌면 이 개인 상담 이론에서 보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가족 상담에서 좀 더 생물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존재, 우리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이 존재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응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양달 햇빛이 많이 쪄 있는 곳에 있는 나무들은 그 많은 햇빛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습도 달라지고요. 우리 그 햇빛이 많이 쬐는 곳에 있는 나무들은 어떠냐면 키가 그렇게 막 길게 늘어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파리도 어때요? 단단하고 조그맣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종류도 응달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예, 길어지죠, 키가. 그죠? 길어지고 이파리도 막 커져요. 그런 것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진화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를 진화시킨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상 우리가 다 진화됐다 이런 것도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진화는 어떤 그 세대를 거친 진화도 뭐 약간 포함되겠지만 적응하는 인간으로서 이 삶에 적응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적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냐면 얘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자기의 가족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의 체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이 잘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일단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살고 나야 무슨 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거지. 없어져 버리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생존이에요. 생존. 자, 그래서 생존해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술을 마시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그 비난하는 짓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날마다 싸우면서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취해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술 취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싸우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첫째는 뭐냐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인간은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술을 마셔요. 살기 위해서 싸움도 해요.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해요. 그러니까 즉 모든 인간에게 일단 이 생존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보인이 보기에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제 환경에 적응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정신분열증 환자고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 정신분열증 증세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병리적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좀 더 건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제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분열적인 측면의 어떤 것들을 발달시키죠. 예를 들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냐면 이 환경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환경이 그닥 어렵지 않으면 이 환경을 회피하는 기제가 조금 발달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냐면 회피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럼 뭘 하죠? 회피하게 되면 뭘 하죠? 여러분이 오늘 너무 여러분 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 몰라줘.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닌데 엄마 아빠와 삶을 보면 너무 암울하고 힘들어. 그럼 여러분은 뭘 하세요? 나가서 영화 보기도 하고요. 또요? 네? 게임도 하고 또요? 누워 자고. 그렇죠. 누워 자고 게임도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데 또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 우리 때는 저희가 자랄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딱히 어디로 달아날 데가 없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책을 봐요. 책을 보든지 아니면 책도 여의치 않으면 혼자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죠. 예, 또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제들이 아주 많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병리가 되는 거고요. 적절하면 어쩌면 더 이 사람의 발전적인 측면을 좀 더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데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떤 것이 건강하지 않는가도 그렇고요. 어디가 정신분열증이고 어디가 정신분열증이 아닌가 보면 이게 이제 다 연속성성에 있다는 거죠. 보인이 볼 때는. 그런데 보다 역기능적이고 보다 힘들게 되면 예를 들면 자기 상상의 세계나 혼자 도피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병리적이 되는 거죠. 그죠? 현실적인 어떤 지각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현실에 참여하는 것도 적어지고 계속 몽상 속에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고요. 상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리가 아닌 것을 이 사람은 그냥 다 생존을 위한 그 사람의 적응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보엔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하나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네. 자, 감정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또는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졌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왜 그걸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뭐 가정이 좋아서요. 아니면 뭐 직장이 좋아서요. 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또는 이제 왜 목사님 되시기로 하셨어요? 왜 신학교에 오셨어요? 또는 왜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왜 이걸 택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택했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쩌다 보니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어쩌다 보니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 순간에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직업이 좋아요? 직업이 좋은 사람 많죠. 그죠? 또는 뭐 성격이죠. 성격 좋은 사람 뭐 이런저런 성격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쨌든 초점을 맞춰서 탁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의 감정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 감정이 뭐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죽도록 사랑을 했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조금의 감정이든지 어쨌든 감정이 개입이 돼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할 때는요, 적든지 많든지 이 감정의 개입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를 왔다.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종이 되기로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근데 어떻게 받아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여기에 다 개입되어 있는 게 감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끌고 나가는 중요한 어떤 동기를 계속 주는 거죠. 감정. 그래서 실은 감정은 참 중요해요. 감정이 죽어버리면 이제 이성과 우리가 이제 보통 심리적인 어떤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측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측면을 보자면 이제 정서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인지적인 요소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엔이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보엔이 예를 들면 감정과 사고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정서와 인지. 뭐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축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축 중에서 이 정서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은 둘 다 중요한데 실상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측면이든지 실은 감정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정서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사랑을 할까? 아니면 인지가 앞서서 사랑을 할까? 이런 걸 연구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감정이 먼저더라. 즉 당신이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유를 많이 대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요. 키가 커요. 예뻐요. 다정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래서 이제 봤더니 감정적으로 이끌리고 그 이유를 찾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순간적이기 때문에 잘 분별은 안 되지만 연구를 해보니 감정으로 먼저 좋아하고 나서 좋아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어때요? 미워하고 나서 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인간을 살아있게 하고 인간의 이 관계들을 묶어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강의해도요, 여러분과 저는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고고 배움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감정이 연결되려면 어떻게 진짜 우리가 관계로 묶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감정이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는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떠면 굉장히 중요한 이 활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 힘도 되기도 해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과 사고들이 어떻게 협력하면서 삶을 이끌어 나가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내가 뭔가를 해 나갈 때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고가 개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감정과 사고가 같이 개입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제 유형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감정을 굉장히 많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정을 따라 사는데 사고가 약간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이 넘쳐서 사고가 제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굉장히 약화돼 있고 사고가 주로 이 사람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사고가 주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사람이 드라이해요.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과 나하고 별로 친해진 느낌이 없어. 저 사람의 말은 다 원론적이고 다 교과서적으로 말인즉슨 맞는 말인데 뭔가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고만 남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고만 남으면요, 결정 능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감정이 적절하게 개입이 돼야 돼요. 자, 저 문을 열어야 될까? 닫아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 문을 열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면 공기가 맑아지고 시원해요. 근데 저 문을 닫아야 될 이유도 있어. 왜냐하면 시끄러워. 그리고 추워. 그러면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네? 닫아야 돼? 열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시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러죠? 그러니까 결정 능력이 그냥 거의 없어지는 단계가 뭐냐면 정신분열증 단계예요. 이 사람들은 결정이 안 돼요. 자, 오늘 내가 너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만나야 될 이유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야, 그래. 오늘 안 만나야 돼. 아니야,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왔다 갔다. 왜 만나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상호적으로 이렇게 둘이 같이 가야 뭔가를 결정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거기서 또 검토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가면 정신분열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갈등인 거죠. 근데 반대로 감정이 이제 주도적이고 감정이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사고가 약간 개입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감정과 사고가 상호적으로 잘 비중을 같이 갖고 가면서 감정에 예를 들면 난 정말 비전이 있어. 난 간절하게 그걸 하기 원해. 나는 선교를 하기 원해. 나는 기도하기를 원해. 나는 정말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목표를 가졌을 때 감정이 그런 목표를 갖고 강력하게 나갈 때 사고가 그 감정을 위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적절하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함께 그 이 감정을 또 검토하고 그럼 너가 그게 적절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거를 상호 서로 보완해 가면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최고로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혜인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감정은 생명체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 가족이 분화되지 않으면 이제 분화라는 개념을 조금 이따 배울 텐데 가족이 분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그야말로 하나의 감정의 덩어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